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을 지켜봐주시고 우리공화당을 아껴주시는 전국의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 및 해외 동포, 그리고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문브레이커스 청년 특파원 한근영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앞서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들 앞에서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손님, 사실 여러분들이 문브레이커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분들, 이 사람 한 명 한꺼번에 모셔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좀 모셔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몸값이 비슷한 분들이라서 이제서야 모시게 되었습니다. 누군지 보시면 가장 좋아하실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오늘의 주인공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방역 수치를 지키면서 마스크를 벗었는데, 세 분은 시작 앞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들어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마스크를 벗고 이제 세 분 하면 그래도 역시 우측통행 아닙니까? 우측통행 스타일로 저는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을 테니 한번 시청하시는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측통행입니다. 와! 제가 요 안녕하세요 우측통행입니다 이거를 제가 실제 현장에서 두 번째 보는 거죠. 네. 근데 부산에서 한번 보셨죠? 네, 무슨 우리 집 옥상에서. 네. 하필 그 장소가 그때 사실은 한 5시 혹은 이제 딱 시간대가 좋은 때면 좋은 장소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시간대가 되게 애매해가지고. 자, 오늘 나와주신 세 분 사실은 진짜 인기를 실감을 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세 분은 않습니다. 모르시죠? 전혀. 저는 그래도 이제 우리 당원분들이 제 연락처도 많이 아시고 저한테 바라는 거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 왜 도대체 우측통행 강민수, 우측통행 박이천, 우측통행 양정훈 왜 안 모시냐고, 이 특파원들 왜 안 모시면 이 문브레이커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 얘기 사실 좀 과장을 못해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기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사실 생각해보니까 다 동갑. 네, 91년생, 91년생. 네. 이게 동갑내기 4명 남자인데, 동갑내기 1명의 사회자가, 1명의 특파원이 이 사람들의 약간 속살을, 속안을 한번 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그래도 뭐라 그래도 세 분의 구심점은 그래도 강민수 군이라고 이제 다들 많이 좋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키가 큰 딱 2명 사이에 딱 1명 딱 적절한 키가 있어서 90점인지 모르겠는데 키 때문에 가운데 쓴 거예요, 사실. 구도를 그렇게 일부러 맞췄습니다. 네. 아유, 정말 근데 3명의 뭐랄까, 오랫동안 한 세월의 흔적이랄까. 서로 눈빛만 봐도 아는 좀 그런 게 느껴져요. 언제부터 알아왔고, 여기 처음에 누가 가장 먼저 오자고 했고, 이런 것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가 이제 어떤 친구냐면 중학교 때 이제 서로 다 알게 된 친구들인 거고요. 근데 10년이 넘었네요. 근데 이제 학교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뭐 동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동네 친구들인 거죠. 초등학교 때 또 한 번도 겹친 적 없이? 없어요. 한 번도 겹친 적 없이 동네에서 지냈다고? 동네가 좁아가지고. 그래도 보통은 이제 학교 애들끼리 친해지잖아요. 아니면 같은 학교 졸업생이더라도 이제 막상 성인 되면 잘 안 만나지거나. 네, 그쵸.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교별로 이제 친구들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우파 커뮤니티라 그래야 되나? 그때부터 벌써 우파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약간 좌 성향을 띠면 왕따를 당했어요, 학교에서. 정말 그랬습니다. 네, 정말로요.
진짜 그러니까 뭐 사립학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공립이었고 그냥 뺑뺑이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약간 이제 그런 식의 약간 좌성향을 띈다 그러면 약간 오. 네, 좀 제가 부산 촌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그런 적이 저 진짜 정치에 지을 자도 몰랐어요. 사실은 막, 물론 그건 알고 있었죠. 이제, 과도하게 이제, 북한 보호하고, 비호하고 네. 하는 놈들이라는 거는 뭐 손가락질 하는 정도, 네. 아유, 저, 친북 새끼들, 네. 이런 정도, 그냥, 약간 비속어를 섞어서 이런 정도였지 뭐 친구들끼리 정치 얘기를 딱히 하지도 않고 했었는데 뭐 정치의 사상으로 벌써 이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네, 친구들끼리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었던 결국에는 우리 공화당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흐름 아닙니까 그러면? 네 맞죠. 근데 다 맞습니다. 우파긴 우파였는데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걸 제대로는 알지는 못했죠 그 나이 때는. 이제 부모님이 알려주시는 거와 이제 그냥 입혀진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입혀졌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저희가 약간 스포츠팀처럼 응원을 많이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남자들은 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운동 빼면 사실 네, 네. 시체잖아요. 네. 운동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하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이겼다 졌다가 하다가 그러다가 친해지는 건데 네. 그러고 이제 사실은 채널 이름 그대로 우측통행 네. 네. 아주 예쁜 오른쪽 곡선을 꺾으시면서 이제 우리 공화당까지 오셨는데 네. 어떻게 들어보면 중학교 때부터 그런 노선이고 네. 그런 이제 흐름이었으면 진짜 사실은 양심에 털이 나지 않는 이상 우리 공화당으로 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다는 건 알겠어요. 네. 알겠는데 가장 먼저 사실은 오게 된 계기 오자고 한 사람 저죠. 손. 저죠. 박수. 어떻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아니 보수는 망해가고 있는데 뭐 미래통합당은 보수 그러니까 사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미래통합당에 이제 대표로 앉았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개판이더라고요 진짜로. 그 황교안 그 전 대표를 떠올리면 딱 네 글자 사자성어가 딱 그 사람의 이미지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탁상공론. 탁상공 아주 정확하네요. 진짜 탁상공론. 그러니까 뭘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밖에서 저를 욕하는 사람들의 말도 많이 들어요. 근데 뭐 제가 뭐 대표님 뭐 사람이고 뭐 그런 얘기 누가 봐도 저도 대표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다 대표님한테 감탄을 한 포인트가 다 다를 거고 아마 있을 텐데 저는 대표님의 그 행동력 그리고 그 비겁하지 않음 그게 대표님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게 이제 한 집단을 사실은 지금 이 난국 속에 이런 조직을 사실은 절대 클 수가 없는 견제 속에서 이만큼 키우고 한 거는 결국에는 대통령님의 영향이 가장 컸지만 네. 대표님의 영향도 있었다. 대표님의 영향도.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다 이제 올해 30 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이 우리 공화당 이 문브레이커스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여기 4명이 진짜 이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돼주길 다 바랄 거예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네. 아유 저를 도와주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채찍질하고 도와야죠. 네. 이끌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쁜 길로 가면 좀 혼내기도 하고 뒤통수도 때리고 채찍질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리더가 있다는 게 사실 참 좋지 않습니까? 좋죠. 정말 행복하게요. 진짜로. 사실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을 그러니까 저희 집은 사실 완전 친박입니다. 완전 친박인데 사실 근데 이제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그러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많이 배웠었는데 제가 이제 정치를 눈을 뜨고 본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인지를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지 이거를? 보통 평범한 청년 우리 또래 애들이 사실 정치에 매몰돼가지고 지금 우리는 탄핵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사태를 건너와서 네. 그 정치를 쳐다보게 되고 매몰되게 그 시간을 지나왔지만 사실 평범한 청년이 누가 정치를 쳐다봐요? 그렇죠. 네 맞죠. 솔직히 관심도 없지. 그냥 어떻게 취직할까? 아니면 뭐
여자친구랑 뭐 할까 뭐 이런 거나 보통 걱정을 하고 그쵸. 앉아있지. 근데 이제 정치에 이제 알게 된 게 또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탄핵 정국이 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저희 집이 친박이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우리 공화당에 온 거보다는 조원진 대표님의 의리를 보고 사실 그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분이 드물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순신 장군님처럼 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 말은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뭐 국회의원 3선씩이나 한 사람이 국회의원 3선이 아니더라도 재산 좀 있고 그냥 뭐 머리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손해볼 싸움인 거 뻔히 아는데 그렇죠. 이걸 한다고 자기가 왕관을 쓸 수 있다는 게 아닌 것도 아는데 아는데. 그거를 한다는 건 사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그런 모습에 이제 존경심이 생기고 네, 그쵸. 사실 요즘 반했죠. 사실.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한테 존경심을 생길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있냐는 정치판 자체가. 그렇죠. 낭만이 없는. 네. 아까 전에 우리 저기서 사담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모으기가 힘들까를 얘기를 하다가 사실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저는 그보다 이제 몇 년 횟수를 더 앞서서 그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네. 진짜 제가 원천적으로 하는 생각은 결과적으로 사실은 꿈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헬조선이 아니라 우리의 대한민국, 멋진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청년들은 결과적으로 이 정치의 현실이 더러워서 그렇죠. 오히려 쳐다도 안 보고 도망가게 되고, 그렇다면 결국에 이제 청년이랍시고 정치한다고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제1정치권에 있는 제1이든 제1.5든 제2든 그 정치권에 있는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다 누구 집 자제, 그렇죠.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누구의 지원, 누구의 후원, 이런 식으로 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과 네. 수단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정치인들이 잘못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뭐 스폰서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청년들이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 안 들거든요. 안 들지. 네, 그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좋아하고, 왜냐면 집안에 뭐 조상분들께서 대부분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걸 동경하면서 컸거든요. 근데 어떤 현실을 보고 와, 진짜 아니다. 쓰레기구나. 이 정치판이 완전 쓰레기구나. 왜냐면 저희 할아버지는 군인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던 분들이 뭐 민주당 왔다 갔다를 막 반복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사람 나름이지만 정치꾼들은 더럽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네. 나는 야인시대. 네, 김도환. 야인시대에서 김도환이 이게 똥 뿌리는 거 나오죠. 똥물 끼얹는 거. 솔직히 진짜 탄핵 정국 이후로 진짜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거기다 똥 뿌리고 싶은 생각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맞죠? 솔직히 맞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정홍구는 네. 체격이 딱 봐도 그냥 딱 말도 안 되는 정치꾼 놈들이 이제 진짜 완전 국민 기만하고 하는 말도 네. 안 되는 거 보면 참지 못할 약간 정의의 사도 느낌이 좀 약간 네. 나는데. 좀 나름 좀 참으려고 많이 노력 중인데 그게 아무래도 제 마음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얼굴이랑 이제 그 포스에서 약간 나름 많이 성격을 잘 많이 죽이고 있습니다. 말장난은 못 쳤는데 참 진짜 저는 좀 많이 느끼는 게 요즘 우리 또래들이 가장 갈구하는 게 정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너무 생각이 다 다르지만 결국 각자만의 정의가 또 다 다르긴 하지만 결국 공통적으로 다 정의를 바라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 잘못되어 있고 그 정의를 구현해줄 한 명의 약간 구세주랄까? 그런 그걸 사람이 찾고 있는 나타나기를 거죠. 좀 다 네. 바라는 것 같아요. 그게 조원진 대표님 아닐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전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가 좀 많이 봐왔고 예. 함께 옆에서 솔직히 제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실 대통령님을 구하지 개인적으로 이건 좀 진짜 진심을 담아서 좀 얘기를 하면
대통령님을 못 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당연히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 노력해왔던 게 성과를 얻지 못하는 이 현실이 절망적인데 사실은 제 개인이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박정희 대통령님께 은혜를 입고 우리 집안이 입은 건 없어요. 저는 저희 집안 통틀어서. 그래서 그냥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의리와 혹은 이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점인 건데, 근데 대표님은 저는 대표님께 은혜도 입었고 감명도 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대표님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픈 거는 이 길을 나서지 않았으면 이만큼 적이 많지 않고 더 큰 거를 할 수 있었을 그럼요. 텐데, 그러니까 가진 그릇이나 원석이 워낙 깨끗하고 크고 좋은데 이 정치판에 진짜 담아내질 못하는 거죠. 정치판의 그릇이. 그것도 그런데 이 온 길이 너무 이제 진짜 험난한 길이어가지고 그 원석이 막 다 진짜 다치고 다치게 지고 닳고, 닳고 막 그 느낌 알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진짜 이제 본인이 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할 시점이 왔을 때 지칠 것 같아서. 저도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게 내가 알고 있던 대표님의 모습과 우리공화당의 입당에서의 대표님의 모습이 너무 틀린 거예요. 어깨가 쭉 내려가 계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말했어요. 항상 우리공화당에 가자 이렇게 했을 때 두 친구가 대표님 너무 강성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원진은 너무 강성 아니야? 라고 이 친구들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저도 근데 물론 강성이긴 하지만 우리가 봤던 모습과 아까 우리 새누리당에 있다에서 많이 강성에 띈 모습을 많이 봤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성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따뜻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 당에 와서도 보고 우리가 당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많이 찾아봤어요. 조원진 대표님을. 근데 이게 내가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가가지고 옆에 붙어서 어느 정도 힘이라도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한최고면 보면 우리 당에 젊은 분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가서 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천군만마죠. 네, 그래서 처음에 당에 와서 했던 소리가 이용해 먹고도 버려도 좋으니까 일단 젊은 사람들을 많이 써라. 우리 당은 그거였거든. 처음에 와서 했던 얘기가. 일단 무엇보다도 셋이 들어왔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동갑내기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스쳐 지나가 집회 한 번씩 왔다 가는 동갑내기 90년생이 있었어요. 한두 명씩 있었는데 꾸준히 같이 활동을 하고 함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제 우리 당의 행사와 앞으로 할 방향성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계속 이 사람은 계속 가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동갑내기가 없었어. 근데 갑자기 한 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3명이 들어간 거야.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약간 좀 여담인데 저도 약간 삼총사가 있거든요. 물론 한 명이 지역이 바뀌고 이제 한 명은 결혼을 하고 이래가지고 약간 서로 이제 저도 이 활동이 완전 애들이랑 다른 방향으로 와버리고 이래서 좀 약간 잘 못 보는데 이 셋은 누가 뭐래도 삼총사잖아요. 네, 맞죠. 경제적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경제적 공동체이자 정치적 공동체이자 삶의 공동체란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항상 셋이 모이면 역할 배분이 잘 돼야 그 관계가 오래 유지가 돼요. 네. 근데 벌써 10몇 년이 됐으면 그 관계, 그 증명은 끝났다고 보는데 그쵸. 제가 봤을 때 리더의 역할, 해결사의 역할, 챙겨주고 엄마의 역할이 정확하십니다. 딱 삼권 분립이 딱 잘 돼 있는 네, 거야. 정확하십니다. 이제 진짜 저도 이제 사회자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왜 리더가 이제 이쪽에 있고 하다 보면 너무 온화한 미소로 너무 아이고 내 새끼들 말 잘한다 이런 눈빛으로, 그리고 이제 이 오프 더 레코드에서도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이 친구는 진짜 뭔가 사소하게 잘 챙기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냥 이게 엎드려 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두 명이 볼 때 맞아요. 저희가 덜렁거리는 걸 맞습니다. 다 희찬이가 챙겨주죠. 갑자기 이제 희찬이는 희창군은 방송이니까 예. 친구더라도 희창군은 뭔가 같이 남자애들끼리니까 우리 당에 대한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동갑내기 친구일 때는 사실 남자들끼리는 그냥
자세하게 안 찍고 툭툭 지나가는데 조곤조곤 챙기고 괜찮아? 물어봐주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아 이게 수도권 남자인가? 아, 약간 캐치, 수도권 캐치가 남자의 약간 정확해졌네요. 대표적인 약간 그런. 아, 난 그렇네요. 저는 이제 제가 이거 방송할 때는 그렇지만 제 사석의 모습을 알잖아요. 알죠. 네. 저 별로 말도 잘 안 하고 사실은 그냥 되게 뭘 친구를 잘 챙기고 이런 스타일이 잘 못해요. 좀 약간 무덤덤한 스타일인데 부산 이 남자들 둘이랑은 그러니까 이 둘이랑은 뭔가 동질감을 느껴. 아 이게 그래 이게 사내놈들이지. 근데 이제 희창군이 싫거나 이제 뭐 그런 건 아닌데 아 진짜 이런 역할이 있으니까 이게 삼총사가 유지가 된다. 네. 만약에 희창군이 이 둘 중에 한 명이나 조금만 겹쳤어도 세 명이 유지 안 되고 한 명이 약간 소외되고 두 명 붙어 다니는 약간 그런 그림이 됐어요. 맞아요. 이제 경제적 공동체. 친구랑 같이 사업하고 같이 이제 경제적 공동체면 저희는 30명이 경제적 공동체입니다. 네. 친구들 30명. 예. 다 경제적 동갑- 공동체이자 네, 다 다 공감대. 공감내기 30명? 네. 와. 또 자유국민 청년연대라고 저희 다 같이 소속돼 있는 연대가 있습니다. 한채고는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저 친구들이랑 아. 같이. 저는 근데 진짜로 제가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 살았으면 정말 자주 봤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완전 끝과 끝이야. 완전 끝과 끝이죠. 완전 끝과 끝이야. 와. 참. 그래도 서울 올라올 때마다 연락을 준다 하면서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뭐 일요일날 뭐 항상 계획은 뭐 일요일날 뭐 같이 만나서 있다가 맞아요. 저희는 부산도 갔었는데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두 명이 아니라 연락 담당은 뭐 리더인 민수군이 했지만 연락 준다고 안 준 거는 더 심하거든요. 저는. 죄송합니다. 둘 다 아시죠? 이분 스타일은 친구니까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연락을 잘 안 한다. 근데 사실 저도 진짜 그걸 느껴요. 제 삼총사 있잖아요. 네. 제가 제 여자친구한테는 정말 연락을 잘하고 연락 안 오면 막 찡찡대고 이렇게 하는데 남자애들끼리 있을 때는 연락을 안 하고 그렇죠. 보통 그렇죠. 약간 뭐 단톡방에 있는 거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또- 셋이서 다니는 모습 저도 이제 방송을 솔직히 다 본다고 말은 못하는데 한 번씩 보면 네. 저 셋의 모습에서 내 친구들 사이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정원이한테 정원군한테도 보이고 민수군한테도 보이고 희창군은 많이 안 겹치는데 가끔씩 보여서 참 저는 좀 마음의 위안감을 얻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위안감을 저뿐만 아니라 저는 동갑내기로서지만 청년을 갈구하던 우리 당원분들이 사실은 진짜 많이 그래서 이 세 명을 불러달라고 요청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물어봤죠 민수군한테 한 명 따로 나와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질래? 세 명이서 같이 나와가지고 너희들의 케미를 알릴래? 케미를 알려야죠. 근데 공동체니까요. 근데 지금 어때? 이거 좀 네. 짓궂게 이제 희창군한테 물어봐. 아, 네네. 왜냐면 둘은 대답을 잘. 아, 네네. 이쪽이시죠. 그 우측 통행에서 네. 셋의 케미를 보이는 것과 지금 여기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요 문브레이커스 나와가지고 네. 셋이서 대답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새롭지만 좋네요. 좋고 이제 아직 되게 진부한 그러니까- 발언을 좀 많이 대답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할지를 네. 못해요. 아니 그 원래 참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사회자로서 이런 친구 보면 이제 친한 친구는 놀리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존심. 놀리면서 장난이었어 이러면서 친해지고 술 한잔하고 남자들끼리 약간 그런 약간 방금 장난기가 살짝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뭐 한채호님도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오시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가기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최고회의 전에. 아, 네. 네. 이번에 사실 제가 지난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전주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부산에서. 부산에서 아파가지고 방송을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회의를 하루 쉬고 그 일주일을 거의 통째로 거의 그냥 집 밖을 못 나왔어요. 몸 좀 독특하죠.
지금 좀 많이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많이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3일 동안 집 밖을 못 나갔어요. 재채기를 기침을 너무 많이 하고 약간 머리도 좀 아프면서 열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열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 검사하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동네 이제 맨날 가던 이제 그 병원이 있어요. 동네 병원이.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몰래 혹시 맞더라도 해가지고 다 받았거든요. 아니죠? 아니면 된 거죠. 근데 코로나가 전혀 아니래요. 근데 이제 제가 비염에다 환절기가 겹치니까 감기 코감기까지 겹쳐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살짝 났던 건데 지금은 뭐 다 나아버려가지고. 근데 저희가 뭐 방향성을 잡고 싶은 게 저희는 뭐 사실 뭐 유튜브를 저희가 시작하게 된 계기도 사실 김무성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 코인이다.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코인이다 해서 그럼 우리 코인 아닌 거 보여줄게라고 한 건데 저희가 근데 뭐 너무 그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청년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전문성은 지금 우측 통행이 시작된 지가 지금 한 반년? 3달 됐습니다. 반년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년 안 됐잖아요. 반년 안 됐으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모든 분야에 10년을 하면 무조건 전문가가 된다고 봐요. 그럼요. 맞아요.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전문가가 되는데 못하는 사람도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돼요. 근데 이제 재능 있고 특히 우리 또래 말로 재능충인 사람들은 10년 못하는 사람이 10년 끊을 거를 뭐 3년 걸려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어느 정도 재능 있는 사람은 5년 7년 걸릴 수도 있는데 솔직히 3명이서 집단지성을 보이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는 조합이니까 사실은 더 빨리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우측 통행이 가고자 하는 방향 언론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완전한 언론을 지향을 할 거면 예. 딱딱한 메이저의 언론을 지향을 하는지 아니면 물론 청년적인 장점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생동감 있고 아니면 뭐 지식적인 이제 영양적인 부분도 채워주면서 하여튼 바라는 지향점이 어느 거예요. 저희는 최종 지향점은 지식이겠지만 일단 물론 대한민국에 저희보다 똑똑하고 지식이 있으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전문성 확보보다는 지식 전문성 확보보다는 지금은 이제 현장감이나 그렇죠. 좀 행동력, 네, 행동력. 맞아. 청년들이 접하기에 진입 장벽이 네. 좀 낮게. 맞아. 네. 그러면 혹시 뭐 유튜버나 아니면 뭐 세계의 다른 프로그램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뭐 모델이 있는지 아니면 사실 본인들이- 저희 모델은 4시 10분이었어요. 4시 10분 아세요? 4시 10분이 알아요. 저희가 발견했을 때 4시 10분이 구독자가 한 1000명, 1200명 이랬어요. 저희가 봤을 때 그때 지금이 얼마죠? 지금 뭐 한 10만 넘었을 거예요. 10만. 제가 네. 마지막으로 봤던 게 6만 정도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약간 재미성을 추구하는 유튜브 있잖아요. 그리고 좌파들이 잘하는 짓이잖아요. 그런 게 사실 김영민 씨가 그 개그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좌파의 코드를 잘 알잖아요. 맞아. 그래서 약간 제가 보수에서 제일 화가 났던 게 가짜로 가는 게 제일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에서 가짜 언론을 가지고 가짜 소식을 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자료를 조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인터넷에 뿌린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공신력 있는 게 아닌 건데도 사람들이 믿어지고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여론이 잘못 흘러간 게 사실 엄청난 잘못된 뉴스들이었잖아요. 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우리도 똑같이 역으로 가짜 뉴스를- 갚아주자. 네. 자, 피 끓는 청춘 3명을 모셔놓고 저도 피 끓는 청춘이다 보니 사실은 요즘 남자애들 우리보다 어리거나 조금 나이 많거나 우리 또래 남자애들이 사실 가장 분노하고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만한 얘기가 솔직히 몇 가지 꼽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머리에 이제 형광등 하나씩 다 들어왔습니까? 네. 띵! 아니 근데 이러면 말을 뭐 좀 이거 좀 순환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사석에서 말하면 우리 또래 남자애들은 페미니즘 얘기 나오면 아주 그냥 뒤집어지죠. 뒤집어지고 막 욕이 남발을 네.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필터링을 하면서 이제 좋게 포장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지. 필터링도 필터링이지만 삭삭하죠. 자 일단 너무 이렇게 일단- 있다가 그거 맞아. 일단 OS 3명에 대해서 말 자 잘못했다고. 나는 그러니까 나는 페미니스트와 인간관계가 얽혀본 적이 있다. 거수. 역시 3명 다 아주 예쁜 오른쪽 방향 곡선을
삶의 계정을 해오셨던 분들이라서 아예 안 설키고 살으셨네. 네. 네. 저희는 자파랑도 인간관계를 만들질 않아요, 사실. 아예 차단을 해버린다. 애초에 딱 봤을 때 정치적 성향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약간 민주당을 저희는 한 명 있습니다. 제 주변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되게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저는 걔랑 친하진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제 이미지가 사실은 막 뭐 저를 싫어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이미지가 막 그렇게 뭐 누구를 괴롭히거나 하진 않았고 저는 전반적으로 사이가 다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완전 오른쪽에서 제가 이제 선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근데 민중당 부산 청년 대표가 우리 학년의 우리 학교야. 와, 민중당 죽이고 싶은데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 번씩 이제 선거 끝나고 애들끼리 술 한잔 마시러 가면 저는 걔랑 안 친한데 한두 달이 건너면 다 친한 애들이 다 있으니까 야 진짜 어떻게 이 완전 극과 극에서 우리 학교에서 다 나오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민중당은 사상이 아주 붉은 당인데. 붉은 당을 넘어서 걔네는 그거죠 이제 이석기의 후예죠. 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전복시켜서 북한한테 갖다 상납을 하고자 하는. 아, 정말 전 민중당을 너무 싫어하는 게 근본 없는 단체거든요. 그 단체는. 아니,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민중당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 사람들이 뭐 그 젊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 가가지고 본인들이 뭐 우리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유명한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백선엽 장군님처럼 뭐 널리 알려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단체라면 자기랑 반대쪽 이념을 가진 사람에서 그러니까 우두머리급으로 그죠?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만 공격을 하지 그 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연대장, 사단장을 공격을 하지 그렇죠. 소대장과 이제 그 분대장을 공격하진 않는데 뭐 중대장, 대대장도 사실은 공격을 안 하는 게 정상인데 공격을 당하고 네. 알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요. 왜 이렇게 싫어하냐면 할아버지 산소에 현충원이 이렇게 삽을 꼽아놨어요. 현수막을 건데 삽을 꼽아놨어요. 근데 능력 왜 그러냐? 친일파래요. 친일파인데 우리 집은 독립운동가 집이거든요. 저희 집도. 네. 근데 보수라는 이유만에 보수에 5.16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다 삽을 꼽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파내야 된다 그러고 현수막을 뽑아오고. 그럼 뭐 또라이죠. 그 완전 잘못된 집단인 거죠. 알아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프레임을 씌우기 딱 좋은 게 걔네들은 좌파들이 말하는 특히 민중당 쪽 극좌 애들이 말하는 그 친일 행적을 했다는 사람들은 다 이 나라 근현대사에 족적을 남기셨던 이 나라의 기틀을 다지셨던 분들이잖아요. 다 뭐가 됐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페미니즘 얘기하다 너무 크게 돌아오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겠는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뭐 그 사태 우리가 다 겪지도 않았고 하지만 저는 막 그러면 어떤 놈들은 그래요. 야 그러면 박정희가 독재한 것도 너는 정당하냐.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한 것까지는 난 정당하진 않겠지만 본인은 그것까지 알고 있었다. 내가 죽고 나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고 했던 게 그분이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 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이전에는 북한한테 언제 먹혀도 미군이 없으면 언제 먹혀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맞죠.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했고 그게 박정희라는 화신으로 나온 것 뿐이지 맞습니다. 누가 됐던 이 나라가 살려면 뭐 더한 박정희 아니면 좀 덜한 박정희 어떤 형태의 박정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구조 자체가 저는 그랬던 구조가 자체가 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럼 페미니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네. 페미니즘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까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저는 맞죠. 그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걸 풀라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저는 그 페미니즘 집단 자체가 네. 그 본인들의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안 하고 그거를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밀어버리는 것 자체가 그 약간 지금 사실은 페미니즘이 가장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맞죠.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이죠. 미국은 진짜 심하던데. 근데 우리나라 페미니즘도 솔직히 진짜 많이 솔직히 좀 답답하긴 한데 근데 미국에 비하니까 양반이더라.
근데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똑같이 지금의 따라가지 미국처럼 않을까. 똑같이 된다면 저 솔직히 이 나라에서 별로 이 나라의 여자들과 맞대고 살고 싶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뭐 우리 세대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현상이 그거 아닐까요? 여자들에 대한 그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밖에서 전단지를 많이 돌리잖아요. 전단지도 돌려보고 많이 이제 뭐 서명대 활동도 해보면 이게 사실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데 페미니즘이 사실 보여요. 멀리서부터 외모나 하는 예. 뭐 그런 거나 이게 어느 정도 알아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근데 이게 당보 같은 거를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은 그쪽에서 먼저 저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현장 경험. 예. 딱 보면서 완전 깡패네 이러는 거예요. 정원이 보고 깡패 아니라 완전 김두한이네 이러면서 나눠주고 있는데 통치가 크신 분이 완전 김두한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공화당이란 걸 보시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비교를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일단 여기 방송에서. 묻었으니까 닦아주시고요. 방송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일단 딱 저희를 보는 눈초리에서 딱 보여요. 그렇죠. 이분은 경멸이 담긴. 페미니즘이시구나. 딱 이런 게 아니, 페미니즘이 아니더라도 페미니즘과 좀 궤를 달리하더라도 페미니즘을 싫어하는 좌파도 있거든요. 우리를 쳐다보는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궤를 어떻게 하는가가 딱 보여요. 보이죠. 네. 초창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읍자만 꺼내도 우파였던 사람들도 약간 경멸의 시선을 보냈을 때가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랑은 다르게 좌파들의 시선과 특히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의 우리를 쳐다보는 시선은 약간 좀 버전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급이 다르달까?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 들거든요. 아까 전에 이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저는 아까 해결이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우리 또래도 그렇고 저도 사실은 오프 더 레코드를 하면 뭐 화부터 먼저 나오고 왜냐면 이게 아닌 걸 맞다고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 삼고 땡깡을 지기니까 그거를 뭐라 하고 싶은데 뭐라 한다고 바뀌지 싸움만 한다고 걔네가 바뀌지도 않고 오히려 걔네는 그거에 대해서 더 삐뚤어져서 저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상품화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정답이 1이면 2잖아요. 1이 맞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1이다. 무조건 이렇게 계속 장착이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저희도 뭐 서명대나 이런 데를 많이 왔다 갔다 거리면은 저희도 사람이 외형적인 거나 이런 걸로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그냥 맞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게 그렇게 뭐 제가 지금 방송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필터링을 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려야 될지 좀 이제 좀 많이 힘드네요. 네. 제가 이거는 뭐 페미니즘이니까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게요.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본 건데 어떤 잘생긴 남자가 이제 여자들한테 못생긴 남자 절대 만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를 들어보니까 다 맞는 얘기야. 못생긴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못생겨서 평생 그 열등감을 안고 살아온 사람의 그 사고관과 그 열등감, 피해의식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관계에서도 그런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성향, 사회적으로 이 풍토의 차이인데, 남자들은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숨잖아요. 그렇죠. 자기 방으로 숨어 들어가고, 인터넷 제3세계로 숨어 들어가는데, 물론 그 분들도, 뭐 인터넷에서 더욱 활개를 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분들은 참, 근데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대부분이 다 열등감에 꽉 차 계시더라고요. 네, 꽉 차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솔직히 이건 진짜 조롱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는 하는 얘기인데 진심으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우리 나이쯤 되면 알잖아요. 완전 진짜 뭐 이제 약간 인간이 아니고 아예 진짜 뭐 원숭이 이 정도 급도 아니고 아예 종이 다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원숭이급 같은 유인원이 아니고 그냥 아예 막 파충류 이런 식으로 완전 다르지 않는 이상 솔직히 화장하면 여자들 어느 정도 이상은 다 예뻐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남자도 화장하면 이뻐지는데. 남자도 화장하면 예뻐지는데. 전문가들 화장하고. 네. 근데 그런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양심이 없다고 보면 되죠. 자기 자신. 사회 탓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사실 풍토 자체를 남 탓으로 많이 돌려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정부 탓으로 이빠이 돌려놓고, 이빠이란 말 쓰면 안 되는데. 아니 이런 게 이제 딱 편집돼가지고 나가가지고 봐라 이 우리 공화당은 봐라 이 보수놈들은 다 친일이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야. 이놈들은 이 좌파들은 이렇게 비약을 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기들도 다 그런 애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막 오라이 막 이러고 있고 맞아. 그런다니까요. 막 정말로- 4만 얘기 더 주세요 막 이러고. 정말로 근데 저희는 뭐 욕심은 없습니다. 사실 진짜로 어느 정도 우리 공화당을 좀 홍보하고 알려놓고, 그리고 뭐 이제 정말로 이제 뭐 이렇게 국회의원을 되셔야 될 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죠. 저희가 같이. 나중에 우리 사석에서 우리 저번에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한 명 혹은 두 명의 의석만 배출을 해내고 나면 물꼬가 굉장히 트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되면 이제 우리한테 오겠다는 장면들도 널렸을 텐데 그거랑은 좀 별개로 그 이니시에이티브가 한번 트이면 계속 발전을 해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좌파놈들은 붙어야 될 대상인데 이놈들이랑은 같은 족속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도 같은 진영에 있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답 없는 저 부패 집단. 네. 예, 보통 저 좌파들이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수국골통 그 기득권 집단 있잖아요. 네. 국힘이요? 귀족주의거든요, 네. 진짜로. 그 사람들과 살 부대끼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정신 차리게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나중에 그런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나름 귀족 논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뚝이 열리고 나서 걔네들이랑 한 배를 어쩔 수 없이 운명공동체로 가면서 우리가 리드해가면서 어느 정도 이니시에이티브를 계속 뺏어오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잠식되는 일만 남았지 그 사람들을 갱생해서 쓰기는 전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몇몇 진짜 극소수는 살릴 수 있겠죠. 사실은 맞습니다. 진짜 그나마 그것도 젊은 축에 있는 사람. 네, 젊은 축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따까리 하시던 분들은 사실 다 갱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예 불가능이라고 보죠. 아니 사실 국힘에서 지금 사실 김무성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아니 이거 너무 프레임 그대로 너무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게 김무성 다음 대선 이제 팜플렛 같은 거 그 홍보물이 이게 합성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봤습니다. 세 번째 김무성 뭐 도전 뭐 이런 뭐 대권 도전 뭐 이런 게 팜플렛 네. 같은 걸 봤거든요. 내가 진짜 뭘 저도- 걸고 이걸 막아야 되지? 현타가 오더라고요. 현타가. 아니 저 사람 숨어있다 갑자기 나타나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게 뭘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뛰어야 되지? 저 사람이 다시 등장하면은 우리가 뭘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막아야 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막아야 합니다. 왜냐면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이제 패권을 잡아버리면 그 다음 상황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당에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는. 사실은 저는 제가 민수군 말을 부정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어느 정도 전부터 한 1년 정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 김무성이 패권을 잡았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가 패권을 잡아놓고 일선에 설 수 없었던 시기적 상황이었던 건데. 네, 지금은 일선에 이제 나타날까봐 일선에 나오려고 거예요. 한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동지들 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거는 걔네가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인간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막을 준비가 되었나요, 동지님? 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저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당에 들어와서도 우리 셋이 했던 말이 한채구한테 너무 고맙다.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분들이 우리 당 그리고 대표님께서 지켜주고 이렇게 당이 안 부셔지도록 그러니까 지켜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말로 감사했던 게 미래통합당을 뭐 우리가 미래통합당에서 뭐 뭘 한 건 아니지만 뭐 당비 내면서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이런 거를 갖고 있었는데 미래통합당을 지지를 끊고 나니까 정말로 보수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우리공화당이란 이런 뿌리가 있어줬기 때문에 구심점이네. 예,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볼 수 있었거든요. 진짜로 와 저런 사람들이면 믿고 가도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많은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이란 동물이 참 미련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진짜 이 세 분이 와줘서 마음의 의지가 되고 고맙고 행복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진짜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명맥을 이어야 된다. 이 명맥을.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꽃피울 테고 누군가는 이어가야 할 가치인데 제가 그 앞에서 그거를 대표님을 돕고 당원들과 함께하는 그 기간 동안은 누가 되지 않게 일단 명맥은 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는데 자 이제 세 분도 들어왔고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활동도 워낙 잘해주고 계시고 앞으로 더욱 잘하실 건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아까 롤모델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유튜브로서의 네. 롤모델이었어요. 네. 그럼 이제 유튜버로서의 성공 말고 개개인으로서의 이랬으면 좋겠다를 내가 내 미래를 아니라 각자 2명에게 각자 그 어. 2명에게요. 5년 10년 5년이든 10년이든 미래를 잡아서 10년 뒤로 합시다. 네. 10년 뒤로 이 두 친구가 저 빼고 네. 두 친구가 이랬으면 좋겠다. 10년 뒤에.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전 뭐 한번 해봐주세요. 정원이나 이제 뭐 희찬이가 뭐 친구니까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좀 사실 저희가 뭐 정치를 사실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왜냐면 더 브레인들이 많이 있고 저희는 약간 묵묵히 뒤에서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네요. 좀 묵묵히 좀 뭔가 하고 그러니까 좀 열심히 도와주고 싶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좀 뭐라 그래야 돼? 당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사실 온 거거든요. 우리 당에.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뭐 당의 재정적인 도움도 안 받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저희 재정 속에서 풀 수 있는 한 풀어가지고 좀 뭐든지 좀 당에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정원이나 희찬이도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좀 우리 당을 좀 더 발전시키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약간 언론 쪽으로 저희는 우측통행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언론의 방향은 매번 지금 시대가 변하는 것처럼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뭐 항상 뭐 이렇게 지면으로 보던 신문에서 뭐 한 10년 전쯤에 이제 오마이뉴스나 뭐 이런 뉴스들이 인터넷 신문들이 많이 튀어나오면서 그런 거대 언론사들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유튜브도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유튜브로 해서 뭐 돈을 벌린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좀 공적인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아요, 생각이. 네, 일단 비슷한 생각이고요. 뭐 저는 이제 저희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임하고 있으니까 뜻을 그때, 함께 네. 나눈다는 정말 행복한 그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뭐 이제 유튜브가 뭐 돈을 벌려고 만든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근영 씨도 우측통행을 이용해서도 뭘 한다든가 이런 걸가 막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는. 저는 뭐 10년 뒤에도 지금 이 뜻이 같이 생각한 뜻이 그때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념이라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근영 최고를 보고 나서도 사실 제가 제 친구들한테 말한 게 저 새끼 그냥 막상 이렇게 친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새끼 진국이다. 처음에는 제가 견제를 엄청나게 했었어요. 근영이를. 근데 보니까 저 사람 진국이다. 괜찮다. 와 어떻게 보면 볼수록 괜찮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많은 얘기 했잖아요. 네, 맞아. 처음에는 그렇죠. 견제 엄청 했어요. 저희도. 올매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사람을 정말 잘 봅니다. 네, 그래서 좀
아이고. 어쨌든 저희가 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좀 우리 당을 위해서 또 그리고 보수 재건을 위해서 좀 다 같이 근영 씨랑 같이 애썼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왜냐면 우리가 9.19이 좀 우리 당 안에서의 입지가 좀 확실히 돼서 이 청년 파이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 셋 사이에서 저도 이제 동갑내기지만 함께 이 조화를 해치지 않으면서 시너지를 더 발휘해서 잘 갔으면 좋겠고 참 정원군과 그 다음에 이제 미수군의 얘기도 다 들었는데 희창군의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질문을 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10년 뒤에 뭐 얘기는 뭐 두 친구가 다 얘기를 해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명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여러 군데 돌아보니까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제 서명대에 가보면은 이제 뭐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뭐 동지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복장이 너무 뭐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복장도 저희가 맞춰서 이제 서명대도 꾸려서 했으면 전문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좌성형이나 저희가 수원을 많이 돌아봤지만 뭐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뭐 저쪽 분들이 와서 뭐 돈 욕도 받고 하시고 돈 하냐, 받고 하냐 젊은 사람 왜 젊은 이러냐 사람이 왜 하시고 이러- 그러니까 대꾸를 안 하시고 그냥 뭐 멋있게 그냥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봐봐요. 이게 진짜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캐릭터성 챙길 거 본인 할 말 머리딱에 딱 생각해놓고 마지막에 딱 하잖아요. 딱 이런 캐릭터고 사실은 제가 뭐 저도 사회를 오래 봐왔지만 집회 사회를 오래 본 거지 이렇게 대담 코너를 사실은 오래 진행한 경력은 없어서 사실은 제가 이제 한 명 한 명 대담은 지금 몇 해 동안 해왔지만 이렇게 3명과의 대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진짜 사회로서의 갈 길이 많이 멀구나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중구난방해서 그래요. 제가 잘하고 있어요. 진행을 못해서 중구난방이 됐는데 아주 아니야. 매끄럽게 그런 잘하셨습니다. 의미에서 오늘 이 3명을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담기에는 매력도 너무 넘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혹시 다음 주에도 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3명이 그대로. 좀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 3명이 나오는데 한 번으로 끝내기에는 네. 많은 맞습니다. 얘기를 담지도 못하고 정작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 아까 그 마지막에 한 얘기를 각자의 버전이 다 다를 거지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또 다음번에 정리를 해서 다음 네. 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진행하면서 사실은 저의 그 검은 속내였지만 저는 이제 첫 모습은 이 친구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첫 모습은 정말 자유분방하게. 두 번째는 틀을 갖춰가지고 다음번엔 이런 얘기를 합시다 하고 나와주실래요? 어때요? 이렇게 딱 하고 끝을 맺으려고 그랬는데 저의 검은 계획이 지금 이제 올라온 겁니다. 다음 주에 나와주실래요? 다 무조건 걸려들었네요, 나와요. 정확하게. 다 걸려드리신 겁니까? 자, 그러면 좀 너무 중구난방이었고 사실은 조금 이 친구들의 매력을 다 잡지도 못했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우측통행 2탄 문브레이커스 다음 해 우측통행 2탄으로 이 세 분의 특보와 다시 한번 그대로 뵙겠습니다. 요 방송 나가는 동안 댓글 혹은 이제 채팅으로 이 친구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촌철살인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일주일 동안 그것을 저희가 정리를 하여서 이분들께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보는 시간도 함께 가지실 테니 다음 주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는 저희 인사로 괜찮죠? 갈까요? 네, 예. 괜찮죠? 좋죠. 괜찮습니다. 마지막 이번에는 저희 우측통행 인사로 인사 가겠습니다. 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